세상의 만 가지 산업 기술 중 가장 뜨거운 이슈만 골라 쉽게 재미있게 전해드립니다. 채널I 신기술 토크쇼 만기누설 진행의 정만기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산업 중 하나가 디스플레이 산업인데요. 최근 중국의 후발 주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PC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소위 빛을 조정해주는 블라인드, 이게 LCD TV입니다. 올레드 TV는 블라인드에 해당되는 액정이 필요 없잖아요. 얇고 플렉서블하게 할 수도 있고, 올레드 TV는 지금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실정이고요. 근데 LCD 부분에서는 중국이 추월을 했다는, 이 중요한 거는 수율과 품질이에요. 하자 제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좋은 생산 장비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노하우, 기술력을 비교한다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 3년 정도 기술 격차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앞으로 계속 공장을 진다는 건 품질도 좋아질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 괜찮은 건지. 네, 만기누설 세계 1위라 자부했던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최근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이 위기를 풀어가야 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본격적인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늘 만기누설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보스디자인의 김정은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특별 게스트 서광현 디스플레이 산업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디스플레이,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TV,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노트북 이런데 화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게 디스플레이죠. 뭐 특별히 좀 설명을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거 이외에도. 이 디스플레이는 이제 전자기와 소통하는 그런 시각적 유일한 소통이죠. 소통 통로고, 보면은 우리가 뭐 출퇴근할 때 스마트폰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또 사무실에 출근해서 PC 모니터를 보면서 일을 하고, 퇴근해서는 또 TV를 시청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제일 많이 접하는 게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소니라든지 뭐 파나소닉 이런 일본 업체들의 그 TV 시장이 상당히 이제 석권을 해가면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소니의 그 브라운관 때문에 그랬는지 하여튼 화면이 상당히 선명해서 TV 시장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가 소니를 이길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압도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절로부터 이제 뭐 LCD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OLED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것이 기존의 어떤 브라운관 화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뭐 LCD TV다, 뭐 OLED TV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LCD TV를 좀 쉽게 설명하자면, 소위 빛을 조정해주는 블라인드, 이게 LCD TV입니다. 그래서 빛의 양을 이 블라인드가 이렇게 조정하듯이 LCD라는 물질이 그 전기에 따라서 빛을 많이 보내주기도 하고 적게 보내주기도 해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LCD TV의 원리다. 네.
이 올레드 TV는 유명한 코닥 필름 회사가 그 올레드 물질은 거기서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이 물질이 유기 물질이 전기를 통하면 빛을 내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물질이 빨간 빛을 내고 또 어떤 물질은 녹색 빛을 내고 또 어떤 물질은 파란 빛을 내요. 네. 근데 이 세 가지 빛을 잘 섞으면 수백 가지의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레드 TV는 소위 블라인드에 해당되는 액정이 필요 없잖아요. 또 뒤에서 빛을 비춰줘야 되는 그 광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얇고 이 창문의 블라인드는 우리가 아무리 가려도 빛이 좀 새서 들어오잖아요. 네. LCD도 좀 빛이 셉니다. 근데 올레드는 완전 흑색으로 이제 그 구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화면이 선명하고 얇고 플렉서블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단점이라면 현재 좀 가격이 비싸다는 거. 네. 아직까지 이 LCD에 비해서 좀 원가가 높다는 게 이제 단점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LCD와 OLED 간에 지금 시장 판도는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지금 올레드가 대세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장은 아직도 LCD가 80%의 그 시장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 이제 뭐 TV는 거의 99%가 아직도 LCD TV고 노트북이나 PC 같은 것도 거의 100%가 LCD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채택되는 휴대폰, 스마트폰이 한 78%가 LCD고요. 그래서 그 LCD는 당분간 그래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그 영향력을 계속 가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뭐 휘고 구부러지고 두루마리처럼 뭐 이렇게 롤업된 TV부터 뭐 접히는 핸드폰, 이제 스트레쳐블 해가지고 이렇게 늘어나는 디스플레이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이제 그 디스플레이의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얼만큼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디스플레이 기술이 지금 현재 이제 올레드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제 폴더블 이렇게 접는 거, 네. 또 TV를 이렇게 마는 롤러블, 거기다가 이제 고무처럼 이렇게 늘어나는 그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제품이 나와 있고 이제 이 지금 현재는 올레드 기술이 가장 앞선 기술이긴 하지만은 마이크로 LED, 또 잉크젯 그 OLED 이런 기술들이 지금 그 국내외 기업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LED 같은 거는 미세한 마이크로 LED를 수백만 개를 이렇게 박아서 대형 그 전광판 같은 거 네. 그런 거는 지금 마이크로 LED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올레드 기술은 전부 이렇게 이 층을 쌓아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건데 지금은 이제 프린트 방식으로 프린트로 그냥 아예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그런 잉크젯 프린팅 방식의 지금 디스플레이가 지금 상용화 단계에 와 있고 또 그 뭐 AR, VR을 응용한 또 네. IoT를 응용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그 융복합되는 이런 디스플레이들, 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PV식 디스플레이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그 개발이 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이런 새로운 기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그런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LCD 수출국으로 1위를 했다가 처음으로 지금 7년 만에 삼성, LG 다 적자라고 들었고 또 심지어는 LCD 부분에서는 중국이 추월을 했다는 아주 안 좋은 비보를 들었거든요. 이런 거 괜찮은 건지 너무 걱정이 돼요. 네, 그게 사실 중국의 위협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LG 디스플레이가 1분기 동반 그 경영 손실이 났습니다. 네. 이제 그 원인은 중국이 정부에서 그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기업들이 거의 이 투자비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돈의 한 10%만 자기 돈을 대고 90% 정도를 정부가 돈을 대주기 때문에 이 소위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 스마트폰 수요가 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으로 지금 국내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가 하여튼 앞으로 이 올레드로 빨리 전환을 하고 또 올레드 대중화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싸고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해요. 박리담회식으로 뭐 중국이 과잉 공급을 한다 할지라도 삼성이나 LG만의 우리나라의 우수한 품질이 있잖아요.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런 기술, 그러니까 중국의 BOE, 그런 회사하고 삼성, LG하고의 정말 기술력을 비교한다면 얼만큼 차이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스마트폰 올레드 기술력으로 치면은 중국과 우리나라가 한 3년 정도 기술 격차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올레드 TV는 지금 전 세계에서 LG 디스플레이밖에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는 실정이고요. 하여튼 뭐 올레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이 그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금년에만 지금 4개 공장이 가동이 시작을 했고 2022년까지 지금 중국의 올레드 공장이 기업이 이 19개가 됩니다. 19개가 되고 현재 그 올레드 중국 생산량이 우리나라의 한 25% 되는데 지금 2022년에 45%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중국이 이렇게 뭐 엄청나게 양적으로 공세를 하고 있지만 이 중요한 거는 수율과 품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율이 그 수준에 못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대량 생산이 아직 어렵고 또 품질이 아직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업체들의 올레드 시장 점유율은 지금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게 얼만큼 시장을 잠식할지 그거는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새로운 공장이 더 생산성이 높을 확률도 있고 신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계속 공장을 진다는 건 그런 신기술을 적용해서 수율도 높아지고 그리고 품질도 좋아질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이 올레드 기술은 사실은 이게 디지털 기술이 아니라 아날로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올레드 생산 장비는 뭐 일본, 미국, 한국에서 다 살 수 있어요. 중국 업체들은 세계에서 최고 좋은 장비를 사다가 올레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수율이 안 나오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건 단순히 아무리 좋은 생산 장비를 갖다 놓는다 그래서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노하우, 이 엔지니어들의 머릿속에 들인 노하우, 이 보이지 않는 축적된 기술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그 새로 공장을 진다 그래서 더 우수한 제품이 나오는 그런 기술은 아닙니다. 올레드가 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참 좋은 말씀이신데 수율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OLED에서는. 되게 이제 이 수율이 90%를 넘어야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됩니다. 10개를 생산하면 9개는 정상 제품으로 나와야 되는데 하자 제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LCD 경우에는 왜 8세대, 9세대, 10세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디스플레이를 하면서 그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술에 대한 등급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 반도체도 마찬가지만 동그란 기판, 동그란 어떤 원형의 물체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대형 기판을 크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세대를 결정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LCD의 경우에는. 근데 OLED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요? 올레드도 이게 이제 올레드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의 큰 유리 기판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자릅니다. 잘라서 그래서 이제 10.5세대다 그러면은 65인치가 6장이 나오고 8.5세대는 3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클수록
굉장히 효율이 높고 원가가 낮아지는 거죠. 로스가 중국이 지금 잘못한다는 건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뜻인가요? 중국에 대비해서 아니면 그 자체가 불량률이 높다는 건가요? 불량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차원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사이즈를 크게 해서 여러 장을 만드느냐 그게 아니고 그 제품 자체에 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아이고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그야말로 그게 기술력이네요. 이제 그 분명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확히 해야지 아니면 뭐 기술력이 낮다 이런 식으로 하면 추상적으로 얘기가 돼서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여쭤본 겁니다. 근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LG가 그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레드 대형 그 점유율이 낮은 이유가 그 빅 바이어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판매처 부분이 뭐 애플이나 뭐 삼성하고 또 LG하고의 다른 상황이더라고요, 입장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중소형 디스플레이가 많이 나갈 수가 있지만 올레드 부분에서 근데 LG 같은 경우는 사실 핸드폰 부분에서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스마트폰 올레드 스마트폰을 예를 든다면은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 삼성전자라는 엄청난 바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금 애플에 그 올레드 폰을 독점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 BOE 같은 경우에는 중국 화웨이라는 엄청난 바이어가 있고, 그런 데에 비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LG전자하고 중국 화웨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화웨이는 중국 업체하고 좀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LG전자가 이 스마트폰에서는 좀 약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LG 디스플레이 그 소형 스마트폰 분야는 이제 애플이나 이런 대형 그 고객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 그 좀 불리한 입장이죠. 그렇죠. 예. 어떡해요. 기술력은 좋은데. 그래서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 소형 올레드 이 품질을 계속 지금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고 아마 애플 테스트를 통과해서 지금 애플에 내년부터 공급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형에서 차별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제 대형은 LG 디스플레이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독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입장인데 아까 말했듯이 그 프리미엄급 비싸죠.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저변 확대가 안 되니까 중국에다가 지금 원래 TV 공장을 지어서 7월부터 이게 본격 이제 양산에 들어가면 중국 시장에서 퍼지면은 이게 전 세계로 자연스럽게 퍼져서 이제 그게 LG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기폭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까 잠깐 필름 회사 코닥 이야기를 했었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된 코닥. 디스플레이 산업이 격변기를 맞은 지금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환 부회장님, 네. 우리 산업이 안정되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해 나간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 가지로 디스플레이 산업이 우리가 위기인 건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안정성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대세가 올레드고 올레드가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올레드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뭐 폴더블 폰이나 롤러블 TV나 계속 그 혁신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나라가 큰 강점이 이 디스플레이와 반도체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반도체 경쟁력이 있는 게
이 디스플레이한테도 굉장히 든든한 그 버팀목이다. 네. 버팀목이고 지금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장비 산업도 국산화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후방 산업으로서 굉장히 든든한 그 후원군이고 국내가 또 이 디스플레이 전문 인력이 굉장히 저변 확대가 많이 돼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위기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거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기술 토크쇼 만기니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